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프린트 F 해서 이제 출력 함수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스캔F입니다. 스캔F 같은 경우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키보드로부터 사용하기 위해서 스캔F 함수를 사용합니다. 스캔F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동안 쓰던 그 전처리 있죠? 샵 include stdio 스탠다드 io.h 헤드 파일 요거요. 요거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코딩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스탠다드 IO 헤드 파일이 필요합니다. 먼저 정수형을 만들고 키보드로부터 100을 입력받아 변수에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int 해가 정수형 변수 num을 만들고 그 다음에 scanf 해서 이 정수니까 %d입니다. 컴마 %num 이 %라는 게 뭐냐면요. num 변수의 주소라는 의미예요. 주소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num이 갖고 있는 변수 그 번지 주소 번지라죠. 그 번지에 값을 입력받은 값을 넣으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int 해서 num이라고 선언을 하고요. 여기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scanf를 쓰는 거죠. scanf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형식 지정 문자 정수 형태니까 %d 하고요. 그 다음에 컴마 입력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걸 어느 변수에 집어넣겠다? num에 집어넣겠다. 여기에서 num 변수에 뭐를 넣어야 됩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주소가 돼야 되죠. 그래서 항상 %를 붙여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찍어보면 되죠. 프린트 F 해서 num에 들어가는 숫자 정수니까 %d 해서 num 이런 식으로 찍어보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안 붙죠. 이 변수고 여기서는 이제 스캔F 입력받을 때는 이제 주소라고 해서 %를 표현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하면요. F11번. 자, 요거 이름 정해야 되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사용자로부터 숫자 혹은 어떤 키보드 입력값을 입력받기 위해 프롬프트가 깜빡깜빡거립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 100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100.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입력을 다 하고 난 뒤에 엔터를 치면 요 위에 100은 제가 입력했는 100이 되고요. 요 밑에 100은 요 프린트 문으로 찍었는 100이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로부터 이제 입력을 받을 때 쓰는 게 scanf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키보드에 100을 입력하고 우리가 엔터키를 쳤고요. 100을 읽어드려 이름이 num이라는 공간에 100을 저장하라는 말이 되는 거죠. num이라는 공간을 메모리라고 부르고 이 공간의 이름이 num입니다. 요 공간의 이름이 num이라면 %num은 메모리 공간의 주소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d 하면 10진 전수 형태로 입력받죠. 입력받아가 어디에 보관하겠다? NUM 주소로 가서 여기 NUM 주소로 가서 우리 사용자가 입력했는 값 만약에 100이라면 100을 여기 저장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정수 한 개를 입력받고 출력하는 예제죠. 이거는 제가 해봤죠.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여기 입력받는 거죠. 하나 입력받고 그리고 결과 %d 해서 우리가 숫자를 입력하세요 하고 난 다음에 10이라는 값을 입력받고 NUM이 10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NUM을 찍으니까 결과 10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위에 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거 보세요. 두 개를 입력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변수를 두 개를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printf 숫자 두 개를 입력하세요를 적고 %d, %d 이 두 개니까요. 형식 지정 문자 두 개. 그리고 첫 번째 변수에 이제 하나 들어가고요. 10진 정수 형태로요. 두 번째 변수에 또 10진 정수 형태로 하나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된 A 값과 B 값을 이제 찍어보는 거죠. 프린트 F로 찍어봅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두 개를 입력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int a와 b라는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한테 이제 안내 문구를 출력해 주는 거죠. print f 두 개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두 개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써야 될 게 scanf죠. scanf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거는 10진 정수 형태니까 %d가 되고요. 두 번째 것도 10진 정수니까 %d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입력받았는 거 A의 주소가 돼야 되죠. %A. 그 다음에 %B의 주소가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가 입력받았는 거를 이제 출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A 값은 뭐 이렇게가 뭐 %d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B 값도 %d.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d에 A가 대입되고요. 두 번째 %d에 이제 B가 대입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F11 눌러서 실행을 하고요. 자, 우리가 입력받는 게 7. 입력받을 때 이제 두 개를 받기 때문에 한 칸 띄울게요. 8. 자, 이렇게. 앞에 입력받았는 7은 A라는 곳에 들어갔고요. 뒤에 한 칸 띄우고 입력받죠. 입력받았는 8이라는 값은 B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뭐 우리 책 예제에서는 C가 20을 입력했죠. 마찬가지로 뭐 사용자의 입력이니까 사용자가 뭐 다른 어떤 값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수를 입력받을 때는요, %F 써야 됩니다. 실수를 입력하세요 하고, NUM 똑같죠, 나머지는. 요거 형식 지정자. 처음에 선언할 때 이제 플로트로 선언하고요. %F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3을 입력받았는데 결과가 1.23 해가 뭐 소수 6개짜리까지
출력이 됐어요.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입력받기 위해서는 이거는 실수니까 float num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우리가 print f에가 여기다가 실수를 입력하세요라고 출력을 해주고요. 자, 입력받을 때 scanf 하고 여기에서 이제 형식 지정자를 실수 형태니까 %f로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num이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받았는 걸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해서 num 뭐 equal 여기다가 %f라고 하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는 %안 붙이죠. num 실행해 보겠습니다. (1.23) 이렇게 실수 형태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num은 1.23 이렇게 출력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블로 선언했다면 다음과 같이 서식 지정자를 %lf lf를 붙이셔야 돼요. lf. 그러니까 더블 여기서 바뀌는 건 lf죠. 마찬가지로 1.23 1.23 자, 그러면 여기서 달라지는 게 뭐예요? 이게 더블입니다. 이렇게 더블로 바꾸고요. 요거는 LF죠. LF. LF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여기도 출력할 때 LF. 여기 더블 쓸 때. 한번 볼게요. 이것도 1.23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NUM 1.23 이렇게 출력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실수를 입력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는 NUM 1은 플롯이 되고요. NUM 2는 더블이 됩니다. 그래서 실수 두 개를 입력하세요 해서 하나 이건 뭐예요? NUM 1은 %F가 되고요. NUM 2는 %LF가 됩니다.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로 NUM 1은 %F, NUM 2는 %LF가 됩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NUM 2라고 하고요. 우리 그 플롯해가 NUM 1이라고 하고요. 실수 여기 두 개를 한글이 좀 그렇네요. 그죠? 이게 막 밀리는 애인데 그죠? 한글이 좀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두 개를 입력하세요. 자, 그러면 NUM 1은 그리고 한 개 더 하죠. %, NUM 2. 자, 그러면 NUM 1은 %F가 되고요. NUM 2는 %LF가 됩니다.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NUM 1이죠. NUM 1은 %F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NUM 2는 여기다 하나 더 적을게요. 컴마하고 좀 띄우고 NUM 2는 %LF 이런 식으로 적어볼게요.
자,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데이터 값을 하나는 1.23, 하나는 1.12. 이거는 아니고요. 입력해 봅시다. 1.23. 그리고 다른 데이터니까 한 칸 띄워줘야 됩니다. 2.12 이렇게 스페이스로 이렇게 구분해 주세요. 두 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스페이스로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NUM1이 이렇게 출력된 거 보시고요. NUM2도 이렇게 출력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창이 여러 개 열릴 수 있으니까 좀 닫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예제에서는 플롯과 더블을 같이 쓰는 거죠. 차례대로 지정하면 되죠. 첫 번째는 플롯이니까 %F고요. 그 다음에 더블이니까 %LF. 자, 그 다음에 문자 입력 받기입니다. 문자 입력 받기. 문자는 우리가 어제 했죠. 캐릭터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자를 입력받기 위해 형식 지정 문자는 %C. 요도 %,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캐릭터 ch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문자 이게 자꾸 밀려가 이상하게 나오죠. 그냥 쓰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문자를 입력하세요. 자, 그러면 문자니까요. 여기 형식 지정 문자가 %C가 돼야 돼요. C. 그리고 %ch 이렇게 돼야 되죠. 요거는 우리가 ch는 %c가 돼야 되고요. 여기에는 ch가 돼야 돼요.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뭐 대문자 A 입력 받아 볼게요. ch에 A가 들어가 있죠. 만약에 여기 %D로 하면 대문자 A에 대한 ASCII 코드에 해당하는 숫자가 나오죠. 숫자가 나옵니다. 자, 일단은 챕터 8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챕터 9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입니다. 연산자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연산자. 숫자를 계산하는데 사용하는 연산자는 우리가 이제 4층 연산 중심이죠. 더하고, 빼고,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이 나누기 기호. 우리 이런 걸 연산자라 하죠.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 연산자와 피연산자가 필요합니다. 요 4층 연산을 할 수 있는 연산자가 있고요. 연산이 되어지는 A와 B는 피연산자가 됩니다. 그리고 C 언어에서 제공하는 연산자는 대입연산, 산술연산자, 증감연산자,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 비트연산자 등 여러 연산자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입 연산자를 볼 건데요. 변수의 값을 대입하는 연산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입 연산이라고 합니다. 대입 연산은 이꼴을 쓰죠. 오른쪽에 있는 수식을 계산해서 왼쪽에 있는 변수에 대입합니다. 이런 거죠. 오른쪽에 있는 수식을 계산해서 왼쪽에 이렇게 C라는 변수에 대입하는 거. 이꼴의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이꼴의 왼쪽에 있는 변수에 대입합니다. 10이라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대입하는 거고요. A라는 변수의 값을 B라는 변수, 왼쪽에 있는 변수에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꼴의 왼쪽에는 변수만 올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변수가 올 수도 있고요. 또는 수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A 대입연산 10을 넣어라. 뭐 말 그대로 A 메모리에 A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넣으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산술연산자. 산술연산자는 우리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요거 퍼센트 들어가는 게 뭐예요? 나머지 연산이죠? 나머지 연산을 사용합니다. 산술연산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누셈 등 사칙 연산을 수행하는 연산이라고 보면 되죠. 여기 도표로 정리가 돼 있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나머지고 하는 거죠. 나머지고. 자, 요 연산자 기호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정수의 연산에서 정수 나누기 정수의 결과. 정수를 반환합니다. 정수 연산하면 정수예요. 그래서 무엇이냐면요. 해봅시다. 이거를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직접 우리가 5 나누기 2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2.5가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5 나누기 2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결과를. 2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 퍼센트 %D라고 해석하는데 F로 고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F로 바꿔볼까요? 아니죠. 이것도. 형식 지정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뭡니까? 5 나누기 2 하면 정수 연산하면요. 어떻게 나온다고요? 정수. 5 나누기 2 하면 2.5긴 하지만 이제 정수 소수 이하는 버려버리고 2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실행했을 때 2가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2가 나옵니다. 그러면요. 이게 2.5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5가 나오려면요. 2.5. 이게 정수죠. 보세요. 왜 그러냐면 정수 연산이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뭘로 고치면 돼요? 실수로 고치면 어떻게 돼요? 2.0F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정수 실수 연산하면 실수가 나와가 5 나누기 2.0F 하면 2.5가 나올까요? 한번 보세요. 안 나오죠? 그러면 좋아요. 이거 바꾸면요. F로 바꾸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2.5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를 알고 계셔야 내가 생각하는 어떤 연산을 제대로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정수, 정수 연산하면 정수예요. 정수, 실수 연산하면 실수. 실수, 실수 연산하면 실수. 우리 그 예전에 생물 시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성, 열성, 뭐 염색체 막 대입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수가 우선시 되는 거예요. 실수가. 정수, 실수 연산을 했을 때 실수가 우선시 돼요. 왜냐하면 범위가 훨씬 더 크잖아요. 실수가 정수보다. 실수가 우선시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뭐 외울 것도 없죠. 자, 그리고 퍼센트 연산자는 정수의 연산에서만 사용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나누셈과 퍼센트 연산을 할 때는 0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0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그렇죠?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사칙 연산을 하는 거죠. 요거는 두 개의 값을 더하고 두 개의 값을 빼고 곱하고 나누고 나머지까지 해봤네요. 그죠?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int a, b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두 수를 입력받으세요라는 걸 써줘야 되죠. printf 두 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써주고 그럼 scanf로 받아야 되겠죠. scanf로 받습니다. %d 예, %d 해서 두 개를 받고요. 받을 때 뭐예요? %a, %b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두 개 입력받았는 거의 사칙 연산 printf 자, 두 개를 더하고 싶어요. %d 더하기 %d equal %d 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a 그 다음에 b 뭐 이거 붙여 써도 되고 띄어 써도 되고요. 두 개를 뭐 합니까? a와 b를 더하면 되죠. 자, 두 수를 더한 거. 이렇게 되는 거죠. 한 개 더 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두 수를 뺀 거. 뺀 거. 그 다음에 두 수를 곱한 거. 곱한 거. 두 수를 나눈 거. 나눈 거. 이거는 퍼센트. 나머지죠. 나머지. 네. 이렇게 연산을 한 걸 볼게요. 자, 여기서 보세요. 이거 봐세요. 왜? 우리 퍼센트 자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요거는 특수한 용도로 쓰잖아요. 퍼센트 D. 그래서 이거 자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몇 개를 표시해야 돼요? 두 개를 표시해야 된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되죠? 퍼센트 이렇게. 자,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두 수. 4하고 저는 2를 입력할게요. 자, 아유, 제가 뭘 안 했습니까? 쭉 붙어 나오니까 이거 뒤에 뭡니까? 전부 다 줄 바꾸는 거 역슬래시 n을 해줘야 되겠죠? 요거 역슬래시 n, 역슬래시 n 이걸 안 해줬네요, 그죠?
4하고 2 입력하면 보세요. 두 개를 더하니까 6, 빼니까 2, 곱하니까 8, 나누기 2 하니까 2고요. 이건 나눈 나머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실수를 입력하라는 거죠. 두 개의 실수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두 개의 실수. 근데 여기서 뭐가 빠졌습니까? 좀 전에 캤죠? 이거는 안 된다고요. 실수일 때. 나머지 구하는 거. 그래서 밑에 예문은 요 4층 연산만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면 이걸 뭘로 하면 돼요? 플러스로 바꾸면 되죠. 그러면 퍼센트 F로 바꾸고 얘도 F로 바꾸고 F, F, F F로 바꿔줍니다. 이것도 F로 바꾸고 자, 요거는 지우고요. 그래서 한번 보면요. 얼마를 했을까요? 9.2와 2.0을 계산하는 거죠. 9.2와 2.0. 9.2 한 칸 띄웁니다. 2.0.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뭔가 잘못 나왔네요. 제가 잘못 했네요. 그죠? 여기 그죠? 퍼센트 F인데 그죠?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래서 9.2, 2.0 한번 입력할게요. 한칸 띄우고 2.0. 네. 실수를 4층 연산 해봤습니다. 자, 요거는 19 나누기 2 했을 때 목이 나오죠. 몫이 4가 나와요. 19 나누기 2 하면 4가 나오고요. 이거는 뭡니까? 19를 2로 나눈 나머지니까 1이 나옵니다. 요거는 몫을 구하는 거고 나머지 구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실수의 나머지 연산은 우리가 그 정수일 경우는 나머지 연산할 때 뭘로 한다 했어요? 퍼센트로 한다고 했는데 실수의 나머지 연산은 매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돼. 헤드 파일을 사용해서 그 안에 fmod 함수를 사용합니다. fmod 함수의 첫 번째 인자는 나누어지는 수, 두 번째 인자는 나누는 수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요. 자, 코드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지우고요. 어떤 라이브러리를 써야 됩니까? 똑같이 샵 include 하고요. 수학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니까 math.h 이걸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플로트 a는 10.2f 플로트 b는 2.0f 이렇게 되는 거죠. 더블은 10.2 10.2 더블 D는 2.0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뭐 A를 B로 나눈 나머지 구하는 거죠. A를 요건 그대로 카피가 쓸게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서 뭡니까? 이 함수 썼죠. fmod f. 이 함수를 이거 없이 쓰면 어떻게 돼요? 오류 나요. 이거 없이 쓰면요. 그죠? 여기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A와 B를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데 이거는 둘 다 실수죠. 실수니까 퍼센트 %F지만 얘는 더블이죠. 더블이니까 LF예요. 그래서 어떤 값을 넣느냐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0.2 둘 다 똑같죠. 0.2, 0.2 그러니까 10.2하고 나누기 2를 하는 거죠. F11번 네. 이렇게. 똑같은 값이에요. 똑같은 값인데 이제 자료형이 틀린 거죠. 하나는 이제 플로트형이고 하나는 더블이에요. 이거는 뭐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은 우리가 연산할 때 실수일 경우 플로트 더블 섞어가 잘 안 써요. 그래서 보통 이제 플로트끼리 이렇게 변환해가 쓰든지 아니면 둘 다 더블로 이렇게 맞춰놓고 연산을 하지 플로트하고 더블을 같이 쓰면요 미세한 오류들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방식이 틀려요. 방식이 뭐 단정도, 배정도 해서 정밀도가 틀려가지고요. 우리가 그 실제 이런 실습을 해보면 뭐 값이 0이 나와야 되는데 뭐 0.0000 해가 지수로 오고 같이 이렇게 표기되는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통일해서 써주는 걸 권합니다. 요거는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혹시라도 그 뭡니까 실수도 우리가 나머지 구하고 싶을 때가 있다면 이렇게 매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되겠다. 그 안에 fmod f를 사용해서 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한번 문제죠. 문제. 여기 문제가 있는데 정수 3개를 입력받아가 총점 평균 출력하세요. 평균은 소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나세요. 입력 예시예요. 3개를 입력받습니다. 10, 20, 95 이렇게 입력받았을 때 합계가 얼마이고 평균이 얼마인데 평균은 소수 셋째 자리까지 구하세요. 그죠? 앞에서 했던 걸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 밑에 있죠? 한번 보세요. 숫자 3개를 입력받아 담을 변수 첫 번째 NUM 2, 3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거는 뭐예요? 합계가 들어가죠. sum. 그 다음에 플로트는 평균. 왜냐면 평균은 소수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나누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AVG는 플로트로 해야 되고요. 정수 3개를 입력받을 때 스캔의 프로 %D, %D 해서 이렇게 3개 입력받아가 여기 각각 집어넣죠. NUM 1, 2, 3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합계 내는 거고요. 평균 낼 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왜 주의해야 됩니까? 이게 만약에 정수죠, 이거. 정수 연산하면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소수점까지 안 나옵니다. 어떻게 돼요,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뭘로? 실수, 정수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둘 다 실수로 바꾸든. 그래서 3.0F 해도 돼요. 둘 중에 하나 실수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이 섬 자체를 뭘로 캐스팅하면 돼요? 이 캐스팅이라는 거죠. 형변환, 강제 형변환을 우리가 캐스팅이라고 하는데 강제로 플로트형으로 캐스팅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면 총점을 뭘로 변환했습니까? 실수로 변환한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 3을 하면 평균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총점 찍고요. 평균 찍는데 소수 이하 몇째 짜리? 퍼센트 점 3F 해서 소수 셋째 짜리까지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넣었을 때 합계와 총점이 구해집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고는 이렇게 쭉 책 보고는 하겠죠. 근데 안 보고 그게 중요해요. 안 보고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안 보고 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자꾸 실전 코딩을 많이 해봐야 돼요. 안 보고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싹 지우고 뭐를 한다 했습니까? int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세 번째 수, 변수를 이거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문 새 정수를 입력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설명 문구를 넣고요. 그 다음에 세 개의 정수를 입력받기 위해서는 스캔 F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수를 입력받아야 되니까 %D, %D, %D 이게 M% NUM 1 M% NUM 2 M% NUM 3 이렇게 입력받겠죠. 자, 그러면 이 세 개 입력받은 값을 합계를 내기 위해서는 변수가 하나 필요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sum이라는 거 이렇게 sum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세 개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썸에다가 총점을 구하면 되죠. 1 더하기 NUM 2 더하기 NUM 3 이렇게 합계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해야 되죠.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뭐 합니까? 여기서 평균은 플로트로 해야 되죠. 소수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플로트로 하고요. 우리 보통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흔히들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이거 왜 정수 연산하면 소수점 잘라버리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실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일반적으로 뭐 3.0F 이렇게 해도 되긴 한데요. 이거보다는 이게 더 맞아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실수로 캐스팅하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프린트 F 해서 뭐 합계는 %D 해서 썸을 찍는 거고요. 여기 이제 줄바꿈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평균 퍼센트 요거는 이제 점 3F 소수야 셋째 자리까지 이런 식으로요. 뭐 또 줄바꿈 해주면 좋고요. 이렇게.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 세 개의 정수 10, 20, 30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31 정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소수점이 나올 수 있겠죠. 소수점이 나올 만한 값을 넣어주고요. 그러면 합계가 61이고요. 평균은 20.333. 뭐 물론 길겠죠. 순환소수 나오겠는데 소수 이하 셋째 자리까지 출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을 구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머릿속으로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구상을 했으면 실제 이렇게 코딩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하나씩 코딩을 해보셔야 실력이 늘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바꿔요. 복합 원래 오늘 알고리즘 하려고 했는데요. 이 연산자가 좀 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산자 부분이 뒤에 좀 남은 게 좀 많아가 이거를 마저 하고 알고리즘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복합 대입 연산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대입 연산자가 대입 연산자와 산술 연산자를 합쳐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떨 때 쓰느냐면 좀 간결한 연산을 보세요. 이렇게 A 이꼴 A 플러스 10 A에다 10을 더하라. 이걸 이렇게 쓰면 훨씬 더 간결하죠. 그죠? 우리가 혹은 이걸 복합 대입 연산 혹은 배정 대입 연산이라고 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옆에 보세요. A 플러스 이꼴 B. 이거는 A는 A 플러스 B하고 같은 형태고요. 또는 뭐 마찬가지 A 마이너스 이꼴 B. 마찬가지 옆에를 보세요. 이런 식으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나머지까지 해서 복합 대입 연산자 형태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요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긁어다 바로 붙여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A는 10이고요. B는 2, C는 3, D는 50, E는 55 해서 인트형으로 선언과 동시에 값을 할당을 했습니다. 이거죠. 이거는 어떤 형태입니까? A는 이거 주석해놓고 어떤 형태인지 원형을 이거 잘 이해하기 힘들면 이 주석 표시죠. 처음에는 이게 많이 익숙해지면 한눈에 들어와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자주 안 보던 형태이기 때문에 생소하기 때문에 이게 원래 원형이 어떤 형태인지를 한번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거 같은 거예요. 이거하고 같은 형태입니다. A는 A 플러스 10 하고 같은 형태. 이런 식으로 옆에 메모 해보세요. 주석으로. 그렇게 했을 때 요거는 A에다 10을 더한 값. 요거는 B에다가 2를 뺀 값. C에다가 2를 곱하고 D에다가 10으로 나눈 거. E에다가 5로 나눈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증감연산자. 요거는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사용법을 정확하게 한번 저하고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증감연산자.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죠. 뿔뿔 혹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는 증가시킬 때 쓰는 거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기호 두 개를 붙여서 감소시킬 때 쓸 수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면요. 이 연산자가 변수 앞에 붙는가, 변수 뒤에 붙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에 붙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전위 혹은 선위. 그죠? 먼저 선자 뭐 앞에를 나타내고요. 뒤에 붙어 있으면 후위가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증가. 요거는 뭐예요? 감소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앞에 연산자가 붙어 있으니까 전위. 이거는 연산자 뒤에 있으니까 후위. 요는 앞에 있으니까 전위. 이것도 연산자가 뒤에 있으니까 후위입니다. 자, 이거를 뭐 한번 보면요. 언뜻 볼 때는 똑같을 때도 있고요.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헷갈려요. 그래서 얘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집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먼저 설명하고 제가 그 예를 통해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얘는 연산자 뒤에 붙었죠. 그러면 전이 연산자가 뒤에 붙으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연산자가 뒤에 붙었어요. 그죠? 후이죠. 후이입니다, 이거. 책이 잘못돼 있네. 요건 뭡니까? A 값을 먼저 대입을 해요. A 값을 먼저 대입하고 증가를 해버려요.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얘는요, 어떻습니까? 전이죠, 얘가. 이 두 개 바뀌어 있네. 그죠? 얘는 뭡니까? 먼저 증가를 하고 대입을 해요. 무슨 말인지요? 이 책 보는 것보다 실전으로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int a는 뭐 아무거나 할게요. int a는 5라고 하겠습니다. 5라고 하고 자, 여기에 볼게요. int 결과값 c라고 할까요? c에다가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찍어 볼게요. print f 해서 뭐를 찍어 볼 거냐면요. 우리가 a 값을 찍어 볼 겁니다. a 값을 찍어 볼 거고요.
A 값을 찍어 보겠습니다. A 값을 찍어 보고 이건 줄바꿈도 넣겠습니다. 줄바꿈 넣고 B는 C죠, C입니다. 퍼센트 D 해서 또 줄바꿈해서 C 값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요 연산자가 앞에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전이죠. 전입니다. 연산자 위치를 보세요. 앞에 있으니까 전이에요. 전이면 얘는 A가 뭐가 될까? C가 뭐가 될까? 이거를 한번 맞춰보세요. 얘는 이렇게 하면 1 증가하는 건 맞아요. 1 증가합니다. 그러면 A는 뭐예요? 1 증가하죠. 5에서 1 증가하면 뭡니까? 6이죠. 6. A는 6입니다. 그리고 증가했는 걸 여기 대입하죠. C는 뭡니까? 6이에요. 둘 다 6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둘 다 6이 나오는지. 둘 다 6이 나와요. 맞죠? 그런데 이 연산자를 후위로 가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 이거는 보시면 A는 똑같아요. 1 증가하는 건 똑같아요. 1 증가하는 건 똑같습니다. A는 6입니다. 맞아요. 근데 C가 달라져요. C가 왜 달라집니까? 얘는 A가 지금 현재 5죠. 5일 때 먼저 대입을 먼저 하는 거예요. 대입을 먼저 하니까 C는 5예요. 대입하고 나서 증가하라는 거예요. A는 6이에요. 그러면 좀 전에 둘 다 6, 6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A는 6, C는 5예요. 분명히 다르죠. 이 다른 점을 정확하게 캐치하셔야 돼요. 이게 달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맞는가? 보세요. 다르죠. 그죠? 만약에 그죠? 이거는 일식 증가한다라는 의미는 똑같은데 이 연산자가 앞에 붙느냐 뒤에 붙느냐 차이가 있죠. 단독으로 쓸 때는 값이 똑같아요. 단독으로 쓸 때는. 하지만 어딘가 대입하거나 그 프린트F로 출력할 때는 먼저 출력하고 증가한다. 아니면 증가하고 나서 값을 출력한다. 분명히 다르죠.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뭐 책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가장 핵심적인 걸 먼저 보시라고 먼저 설명 먼저 했어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책 내용을 하나하나 다시 보도록 하면 책이 훨씬 더 눈에 더 잘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거는 제가 설명했는 거네, 그죠? 이걸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A는 10입니다. B. 자, 이거는 뭐예요? A는 1 증가니까 11이에요. 맞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증가 먼저 해서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 먼저, 둘 다 11입니다. 둘 다 11. 맞죠? 예. 네. 좀 전에 했던 거. 해봤잖아요. 해봤기 때문에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밑에 후위는 어떻게 될까요? A는 10입니다. 자, 그러면 A가 10인데 10인 상태에서 증가하긴 한데 증가하기 전에 대입을 먼저 해야 되죠. 증가하기 전에. 그러니까 B는 10이에요. 근데 A는 1 증가하니까 11이에요. B는 10입니다. 이게 다르죠. 좀 전에 해봤잖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연산자 보겠습니다. 관계연산자는 변수 또는 숫자 등의 값을 비교하여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연산자입니다. 우리 그 if문 같은 데 보면 비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비교 연산자라고 보시면 돼요. 크다, 같다, 같지 않다, 크거나 작다, 작거나 크다 뭐 이런 연산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요. 이거 보면 이거 두 개 같다 표시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느낌표 있고를 이거는 같지 않다. 이거는 뭐예요? 작은가, 큰가? 이거는 뭐예요? 작거나 같은가? 이거는 크거나 같은가? 요거의 의미.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실행할게요. 먼저. 자, 봅니다. 여기에서 결과를 보면서요. A는 10이에요. B는 20입니다. 둘 다 같다. 같습니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죠, 이거. 여기 있잖아요, 요거. 거짓이죠. 10하고 20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이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거짓이면 0, 참이면 1. 시언어에서 거짓은 0, 참은 1로 표현합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A는 10이고 B는 20. 같지 않죠? 맞죠? 이거는 뭐예요? 참이죠? 참입니다. 참이니까 1이 찍혔어요. 자, 요거는 뭐예요? A는 10이고 B는 20이에요. 요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이것도 같거나 작거나 같다. 그죠? A와 B를 한번 넣어보세요. A 10, B 20. 요것도 참이에요. 요거는 크다. 여기에다가 10 넣고 여기다 20 넣어봐요. 이건 거짓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짓입니다. 요게 우리 그 관계연산. 관계연산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논리연산. 논리연산인데요. 논리연산자는 조건 시기나 값을 논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연산 시기에 두 개의 피연산자를 대상으로 and, or와 not 논리연산을 통해 참이나 거짓을 결과로 출력합니다. 자, 요거 보세요. n% 두 개짜리입니다. 한 개 아니고 두 개예요. 이게 뭐예요? and. 이거 파이프라인이에요. 파이프라인. 우리 그 일반적으로 엔터 위에 돈 표시 위에 같이 쓰이는 게 이게 파이프라인인데요. 두 개짜리를 우리가 오화라고 합니다. 오화. 이 느낌표 있죠. 이거는 부정이 되죠. 느낌표.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AND 연산자. 자, AND 연산자는 두 개 이상의 피연산자가 모두 참일 때만 1이 출력됩니다. if문에서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이 모두 참일 때 동시에 만족한다. 우리 이럴 때 쓰는 거죠. 동시에 만족. 그죠? 비밀번호, 패스워드 체크할 때 많이 씁니다. 계정이 뭐뭐이면서 비밀번호가 어떤 거 할 때 우리 그 로그인 할 때 그죠? DB에서 값을 가져오잖아요. 계정과 패스워드를 대입 딱 해서 그게 존재하면 로그인 성공. 만약에 못 가져오면 뭐예요? 로그인 실패. 이렇게 많이 짜죠. 그럴 때 많이 쓰이죠. 오화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돼요. 둘 중에 하나면 참이면 된다. 나트 연산자는 부정이죠. 0이면 1, 1이면 0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 진리표가 있는데 이 진리표를 보시면 0과 0이니까 엔드 연산하면 뭡니까? 0입니다. 0일일 때 0, 10일 때 0, 11일 때 1. 이거는 엔드 연산은 우리 그 논리 회로 보면요. 우리 그 곱하기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곱하기. 자, 보시면 뭐 0 곱하기 0 하면 0 나오죠. 0, 1 하면 0 나오죠. 1 곱하기 0 하면 0 나오죠. 1 곱하기 1 하면 1이 나와요. 이게 이제 곱하기 회로. 이 오화 회로는 더하기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더하기 회로. 0 더하기 0은 뭡니까? 0이 나오죠. 0 더하기 1은 1이 나옵니다. 1 더하기 0도 1이 나와요. 1 더하기 1은 1이 나옵니다. 요게 좀 헷갈리죠. 1 더하기 1은
1이 나옵니다. 이게 왜 헷갈리느냐면요. 제가 그림을 통해가 봅시다. 이게 그림을 그리면요. 엔드에로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엔드에로는. 이게 어, 요게 엔드에로예요. 여기 증구라고 볼게요. 증구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 증구가 연결돼 있으면요. 우리가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합니다. 자, 요게 엔드에러예요. 엔드예요. A가 닫히면 불이 들어옵니까? 닫힌다라는 건 1이에요. 불이 안 들어와요. B가 닫히면 불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이게 전구를 우리가 F라고 하거든요. 출력. F가 돼요. 자, 그럼 얘가 불이 들어오려면 스위치 두 개 다 닫혀야 돼요. 동시에 1, 1일 때만. 둘 다 1, 1일 때만 1이 돼요. 요게 엔드 에러예요. 참, 요거를 좀 전하고 엔드 에러는 뭐예요? 둘 다 1, 1일 때. 둘 다 동시에 1일 때만 여기 F. 요게 F입니다. 불이 들어와요. 근데 오화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더하기 1 했는데 왜 1이 나오냐? 이거는 우리가 논리회로는 우리 10진수 기준으로 하는 게 2진수 기준. 0과 1만 있어요. 2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0과 1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병렬회로가 돼요. 오화 같은 경우는 병렬회로가 돼요. 요게 엔드 회로라고 했죠. 곱하기 회로라고 했고요. 그러면 병렬이에요. 병렬을 그리면요. 제가 이게 자,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전구 F가 있고요. 자, 요게 이제 A입니다. 스위치가 되겠죠? 얘가 이제 스위치 B가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얘가 불 들어오려면요. A를 닫으면 불이 들어와요. B를 닫아도 불이 들어옵니다. 둘 다 닫아도 불이 들어와요. 이거죠. 둘 다 닫아도 불이 들어옵니다. 그게 요 진리표로 보시면 그거예요. 하나만 닫아도 불이 들어오고 요 A만 닫아도 불이 들어오고 B만 닫아도 불이 들어오지만 둘 다 닫아도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논리회로죠. 자, 여기 보시면 이건 뭐예요? 부정이 됩니다. 부정. 이는 반전의 의미가 되죠. 그죠? 어떻게? 자, 0을 반전시키면 1. 여기 있는 0을 반전시키면 1. 1을 반전시키면 0. 1을 반전시키면 0. 0이면 1. 1이면 0. 이 AND와 OR는 우리가 항이 몇 개입니까? 두 개예요. 이항이에요. 이항. 하지만 요 부정, 그죠? 이 부정 연산자, 나트 연산자는 단항입니다. 항이 하나예요. 한 개 갖고 우리가 반전을 이끌어내는 거죠. 한 개. 요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요게 논리회로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앞에 했던 게 뭐죠? 우리 배웠던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산술연산. 그 다음에 관계연산. 논리연산. 자,
이거 우선순위를 아셔야 돼요. 산술관계 논리. 산술연산이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가 사칭연산 같은 거 빼고 곱하고 더하고 나눈 거. 관계연산은 어떤 거였어요? 비교연산이죠. 같다, 크다, 같지 않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논리연산은 금방 설명했죠. and, or와 not. 그래서 이 연산자가 막 섞여가지고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 연산자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어떤 거부터 먼저 연산을 해야 돼요. 당연히 산술 연산자를 먼저 찾아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관계 연산을 찾아서 계산을 하고 마지막에 논리 연산을 찾아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는 시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이것도 예문을 한번 볼게요. A는 1입니다. B는 0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헷갈리면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요거 이 뒤에 걸로 봅시다. A는 1, B는 0. 이거는 뭐예요? AND라 했죠. AND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곱하기라 했죠. AND. 곱하기예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그거네. 이거네.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네. 이거 같다 표시죠. 같다 표시입니다. 같다. A와 1은 자, 여기 보세요. A에 1 넣으니까 같다. 이거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같다 하니까 참이죠. 참일 때는 뭐라 하겠습니까? 이 전체는 1이에요. B는 0이고 이 뒤에 0. 같습니까? 틀려요? 같죠? 참이죠. 여기도 1. 요 뒤에도 1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1 하면 1이 나옵니다. 요게 1이 나오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요게 1. 자, 요거 볼게요. A와 B는 같다. 한번 볼게요. A와 B 이거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틀리니까 이거는 0입니다. 이거는 1이죠. 0하고 1하고 곱하면 어떻게 돼요? 0이죠. 얘는 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보면 여기 0이 나오죠. 이렇게 따져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이거는 참이죠. 그렇죠? 1. 요것도 참이에요. 둘 다 1, 1. 1, 1을 5하면 뭐예요? 더하기니까 1이었죠. 요거 1. 자, 이거는요. 어떻게 됩니까? 요거 참이죠. B는 0보다 크다. 이거 거짓이죠. 그래도 하나가 참이니까 얘는 5하죠. 0 더하기 1 해도 1이잖아요. 1 더하기 0 해도 1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1이에요. 1. 이렇게 따져볼 수 있어야 돼요. 문법을 통해가 이렇게 따져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부정이죠. A 값을 부정해. A가 뭐예요? 1이니까 1인 값을 부정하면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그래서 0이 나왔어요. B는 0인데 0을 부정하니까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1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비트 연산입니다. 비트 연산. 비트 연산자는 데이터를 바이트 단위보다 더 작은 비트 단위로 연산하는 연산자입니다. 논리 연산자와 시프트 연산자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 하나씩 봐야 되는데요. 먼저 AND 연산. AND 연산. 요것도요. 우리가 한번 볼게요.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7하고 4하고 이게 AND 연산이에요. AND 연산이죠? 7하고 4하고 AND 연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요. 요거는 제가 2진수로 바꿔볼게요. 7을 2진수로 바꾸면요. 1, 1, 1입니다.
4를 이진수로 바꾸면요. 1, 0, 0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거 이진수로 바꾸는 거예요. 7을 이진수로 바꾸면요. 우리 이거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있잖아요. 8, 4, 2, 1 해가 7이 되려고 하면 뭐 하면 돼요? 4 더하기 2 더하기 1. 나머지 자리는 필요 없죠. 8자리 필요 없죠. 0 채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0은 무시해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7일 때는 111이 되고요. 4가 되려고 하면 뭐 하면 돼요? 4자리에 표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4자리에만 1, 나머지 0이니까 앞에 0 무시하니까 얘는 100입니다. 그러면 7과 4를 AND 연산하면 어떻게 돼요? 7과 4를 AND 연산하면. 자, AND 연산 제가 했죠. 뭐라고 했어요? 곱하기 회로라 했죠. 111일 때는 1 곱하기 1은 1. 세로로 곱해보세요. 1 곱하기 0은 0. 1 곱하기 0은 0. 얘는 얼마입니까? 이거 얼마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돼요? 8, 4, 2, 1 적어놓고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잖아요. 0. 끝에서부터 맞춰야 되니까 뭐 이거잖아요. 얘는 얼마입니까? 4죠, 4. 이게 나와요. 이걸 7과 4를 AND 연산하면 4가 나와요, 4가. 7과 4를 비트 연산, AND 연산하면 4가 나와요. 맞는가 볼까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7과 4라 했죠. 그러면 좋아요. 여기에다가 7을 넣고 여기에다가 4를 넣고 지우고 그냥 간단하게 결과만 봅시다. 뭐 하면 돼요? A와 B를 무슨 연산?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맞죠? 이렇게 했을 때 이 값이 얼마가 나올까? 4가 나오면 되는 거죠. 보세요. 4 나오잖아요. 그죠? 4가 나와. 요거는 4가 나와요. 제가 요거. 자, 그러면 7과 4를 5와 연산하면요. 7, 파이프라인 씁니다. 여기 5화죠? 7과 4를 5와 연산하면 어떻게 될까? 7은 이진수로 111, 4는 이진수로 100, 두 개를 뭐합니까? 5와 연산은 더하기 회로라 했죠. 1 더하기 1은 1, 0 더하기 1은 1, 0 더하기 1은 1. 이거 얼마입니까? 7이죠. 7. 7이에요. 7. 그러면 얘를 뭐예요? 5와 연산해 볼까요? 얘는 값이 뭐가 나올까요? 7이 나옵니다. 볼까요? 보세요. 7이 나오잖아요. 어, 제가 보니까 이 연산자를 잘 다루는 사람이 사실은 고수예요. 엄청난 고수예요. 왜냐하면 이 비트 연산을 사용하면 알고리즘 길이를 굉장히 줄일 수 있어요. 특히 하드웨어 쪽에 어떤 코드를 굉장히 간소화시킬 수 있는데요. 이 비트 연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마스크 연산, 그러니까 뭐 일정 부분을 지운다든지 일정 부분을 이제 뭐 F 보이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어, 해서 이제 마스크 연산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법을 이렇게 잘 익혀놓으면 나중에 이런 걸 활용하면 굉장히 나중에 이득을 많이 볼 것 같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봤고요. 자, 요게 이제 제가 비트 연산 and OR XOR는 뭐냐면요. XOR을 한번 해볼까요? XOR도 한번 해봅시다. 7과 4를 XOR. XOR는 6번 위에 있는 이거죠.
7과 4를 XO화하면요. 7을 이진수로 하면 111, 4를 이진수로 하면 100, 두 개를 XO화 연산한다. 이거는 뭐예요? 11일 때는 0입니다. 똑같은 값, 입력 두 개가 똑같으면 0이에요. 서로 다른 값일 때는 1이에요. 서로 다른 값이죠. 이거는 얼마냐면 3이에요. 이진수. 3이 나옵니다. 7과 4를 XO와 연산을 하면 해볼까요? 7과 4를 XO와 연산하면 3이 나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3이 나오죠. 3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시연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걸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요. 이 언어 공부할 때 한 게 아니고요. 주로 자격증 공부할 때 있잖아요. 정보 처리 기사 시험 칠 때 예전에 그죠? 그런 거 칠 때 요런 거 있죠. 시프트 연산, 노테이트 연산, 엑소와 비트 연산 요런 거 이론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에서 이게 뭐 하루 이틀 공부한 게 아니고 장시간 공부를 해서 하나하나 이 원리를 이렇게 깨우쳐야 되는데요. 뭐 일반적인 데서는 많이 그냥 간단하게 연산할 때 일반적인 데서는 잘 안 쓰이는데요. 그냥 이게 여유가 안 되면 나중에 보셔도 돼요. 나중에 이거는 좀 고급 연산자라고 보시고 나중에 필요하실 때 이제 다시 공부하시면 되고 그냥 흐름만 보시면 돼요. 흐름만 보시고 아 이런 식으로 돌아가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설명했죠. AND, O와 XO와 요거는 뭐예요? 시프트 연산이에요. 왼쪽 시프트, 오른쪽 시프트가 있어요. 이 또 이론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것만 해도 몇 시간 배워야 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 원리만 좀 보면 돼요. 시프트 연산에 대해서 왼쪽 시프트는 곱하기가 돼요. 왼쪽 시프트는 곱하기가 됩니다. 뭐냐면요. 이렇게 볼게요. 왼쪽 시프트는 이렇게 4를 왼쪽으로 두 비트를 왼쪽 시프트 하면요. 곱하기가 돼요. 이 2라는 거는 2의 몇 승입니까? 2의 2승이에요. 요건 4가 돼요. 왼쪽은 곱하기라겠죠. 4 곱하기 4 하니까 16이 나와요. 그죠? 왼쪽 시프트예요, 이게. 왼쪽으로 두 비트를 밀어요. 4를 왼쪽으로 두 비트를 밀면 16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도 자, 우리 8비트 기준으로 하면요. 4는 이거예요. 이걸 왼쪽 시프트로 왼쪽으로 밀어봐요. 왼쪽으로 밀면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밀면 이렇게요. 왼쪽으로 밀었는 거죠. 이런 그림이 되잖아요. 요게 이진수로 4예요. 4가 되고요. 얘는 16이 돼요. 왼쪽으로 두 비트 미니까 16이 돼버린 거예요. 왼쪽 시프트는 그래서 이제 곱하기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될까요? 세 비트 밀어요. 4를. 2의 3승은 얼마입니까? 8이죠. 4 곱하기 8 하면 32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측 시프트는 나누셈이 돼요. 우측 시프트는 나누셈이 돼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누셈이에요. 8을 2의 2승이니까 얼마예요? 8 나누기 4 하면 2가 나오죠. 여기 시프트. 그죠? 왼쪽 시프트는 곱하기가 되고요. 우측 시프트는 나누셈이 됩니다.
물론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면 이건 이론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실습 위주로 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만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좀 전에 엔드 연산이라 했죠. 1을 이진수로 바꾼 거고요. 3을 이진수로 바꾸니까 이거예요. 두 개를 엔드 연산이니까 세로로 곱해보세요. 1 곱하기 1은 1, 0 곱하기 1은 0. 그래서 값은 1이 나옵니다. 이렇게 1이 나옵니다. 그죠? 요거를 자세히 풀어놨죠. 자, 그러면 1과 3을 뭐 했습니까? 5화 연산이죠. 5화 연산. 이거는 뭐예요? 더하기 연산이니까 1 더하기 1은 1, 0 더하기 1은 1, 요거는 3이죠. 그래서 결과가 3이 나오더라. 또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요. 요 XO와 연산은 뭡니까? 1, 1일 때는 0, 같은 값 들 때 0이에요, 전부 다. A와 B 같은 값, 이거 전부 다 0이에요. 다른 값일 때 1이에요. 요거는 2가 됩니다. 1과 3을 XO 연산하면 2가 되더라. 이렇게 요거 나중에 한번 꼭 실습해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설명은 여기 이제 교재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 시프트는 제가 켰죠. 이건 왼쪽으로 두 비트 밀어요. 3을 두 비트로 밀면 이게 3인데요. 이건 2의 2승이에요. 그러면 3 곱하기 4가 12가 돼요. 왼쪽으로 두 칸 이동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왼쪽으로 이동해요. 이건 얼마예요? 1100은 10입니다. 이진수. 1100은 12가 돼요. 자, 요거 해보시면 요게 12가 나오고요. 오른쪽 시프트는 나눗셈이라 했죠. 나눗셈. 오른쪽으로 밀어요. 그죠? 20을 우측으로 두 비트 밀어요. 그러면 20, 이건 나눗셈이죠. 2의 2승이니까 4가 돼요. 20 나누기 4 하면 5가 돼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면 요 값이 101은 5가 됩니다. 그죠? 요거. 요것도 이제 계산을 하면 5가 나오더라. 자, 그 다음에 음수의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너무 깊이 있게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요 음수인 경우는 각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있으면요. 아니면 스킵하셔도 돼요. 근데 너무 기초 과정에서 이것까지 하다 보면요. 시연어 질려버려요. 그냥 포기하게 돼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그냥 제가 그래서 이제 가장 그냥 그 굉장히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고 그냥 핵심만 그냥 잠깐 하고 연산자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2의 보수, 1의 보수, 부호와 절대값 해가 이론적인 걸 공부를 좀 하셔야 되니까 예, 음수인 경우는 좀 참고용으로만 요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막연산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엄청난 그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언어에서 보면요. 이 사막연산이 있죠. 코드를 굉장히 간결하게 만들어줘요. if문하고 같아요. 요 첫 번째 식이 참이면 요거 두 번째 식을 수행하고요. 요 조건이죠. 요 조건이 거짓이면 세 번째 식을 수행해요. if문을 축소했는 if문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뭐 람다식하고 이 사막연산을 알아두면요. 코드를 굉장히 간결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A는 10이에요. B는 20이에요. 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요거 참이에요. 요거. 그러면 A가 들어가요. A가 뭡니까? 10이죠. C에는 뭐가 들어가? 10. 응? A 10, B 20. 응? 참이면 10이 들어가는데? 이거 그러고도 다시 한번 볼까요? 천천히 볼게요. 음, 어? 복사가 안 됐나? 자, A가 10이고
B가 20. 아, 이거 거짓이네. A요 10이고 20이면 거짓이니까 B가 들어가죠. B. 그죠? 거짓이네요. 거짓이니까 얘는 20이 나와요. 20이 나와야 됩니다. 찍으면 20이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20이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연산자 파트를 오늘 다 살펴봤어요. 이거 분량이 좀 많죠? 이거는 한번 정리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좀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너무 이론적인 부분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교재를 보시고 실습적인 것만 좀 실습 파트만 예제 있죠. 예제만 좀 골라내서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되고요. 가장 핵심은 뭡니까? 산술연산. 산술연산. 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거. 그 다음에 관계연산. 비교하는 거죠. 같다, 작다. 그리고 논리연산. 논리연산은 뭡니까? 그 and, or와 not. 동시에 만족하는 거, 둘 중에 하나 또는 그죠? or와 그리고 not 부정. 요거 세 개 중심으로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산술, 관계, 논리는 많이 쓰이잖아요. 요거 세 개 중심으로 아시면 좋겠고요. 또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요. 시언어에서는 이거요, 이거. 전이, 그 다음에 뒤에 붙는 거, 후위. 이거의 차이점 구분하는 거. 이거 중심으로 봐주시면 돼요. 이거 중심으로.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게 산술, 그 다음에 관계, 논리다, 그리고 이거. 그죠? 나머지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차근차근 공부하다가 천천히 하시면 돼요. 비트 연산이라든지 뭐 천천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막연산. 사막연산. 제가 요 적었는 거 요거 중심으로 그죠? 공부를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여유가 되시면 좀 보시면 되고요. 그냥 나머지는 오늘 수업했는 것 정도로 그냥 한번 쭉 듣고 그냥 한번 이해하는 정도로 해가 넘기면 되고요. 제가 꼭 알아놨으면 싶은 게 연산자 중에서 여기 지금 메모장에 적어놓은 거 산술관계, 논리연산, 그 다음에 증감연산 있죠? 증감연산자 요거요. 전이, 후이, 그 다음에 사막연산 정도는 좀 꼭 알아놓으시고 여기에 있는 예제는 꼭 반드시 해보시고 나머지는 그 수업을 통해가 그냥 한번 보시고 이해하는 쪽으로 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산자 파트가 좀 길죠? 굉장히 그죠? 이거는 뭐 이론적인 베이스가 있으면 좀 그래도 좀 쉽게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이 이론만 설명해도 제가 볼 때는 한 몇 날 며칠 수업해야 돼요. 하루에 한 5-6시간씩 해가 한 적어도 한 일주일 이상은 이걸 집중적으로 해야 이게 내한테 와 닿거든요. 보통 이제 대학 같으면 이거 한 학기 수업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론 부분이. 그래서 뭐 기말고사 치고 중간고사 치고 여기에 대해서 막 문법 막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내한테 어느 정도 좀 와 닿거든요. 그래도 점수 좋게 못 맞는 학생들 꽤 있어요. 이 반년간 해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격증 용도로 그냥 쉽게 가볍게 넘기시고 제가 아까 적었는 것 중심으로 해서 실전 위주로만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마음을 좀 가볍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